예, 오늘은 85강째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도교는 한국 선도의 지류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일제 강점기에 이능화 선생이 한국 도교의 기원이 단군 신화에 잡으면서 고유 선도를 주장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학자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지만 대부분 단군 신화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상 못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어서 중국 도교사를 살펴볼 텐데 중국 도교가 한국 선도의 지류다는 관점이 어떤 입장에서 나왔냐 하면 중국사에서 동이족하고 공공족이 천도문화, 신토문화의 담당자였고 나중에 황제가 내려와서 한족들이 형성이 돼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동이공공하고 동이공공족 세력들이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계속 이주하는 과정을 거쳤고 중국에서는 그런 인문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세적인 사상들이 계속 이어오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전국 시대쯤 되면 다시 이제 선도가 일어나는데 광선도라고 하는 선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광선도가 바로 한국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게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고유 선도가 동아시아 천도의 뿌리이고 도교는 그 가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발생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공공 세력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천도 문화의 뿌리인데 이 동이 공공 세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북쪽으로 밀리고 한반도로 이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고유 선도를 유지를 해왔고 중국에는 전우기 절 지천통고사에서 보듯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끊으면서 하늘을 배제하고 땅 중심의 세상 질서를 만들려고 해서 패도 문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나중에 왕도 문화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인문 정신이 황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원뿌리는 결국 공공에 있기 때문에 그 공공의 문화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또 고조선 사람들이 선도의 원줄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개성적 측면에서도 도교는 선도의 지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동이공공에서 출발했던 문화를 천도 문화를 선도 문화를 전욱계통에서 끊어서 전욱하고 고신으로 이어지고 요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인문정신에 기반해서 땅 중심의 세상 중심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중에 전국시대에 대해서 도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뿌리에서 봤을 때는 지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능화 선생이 사실 한국 고유의 선도가 중국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의 건국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시작되는 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천재인 한이를 원시 천존에 비견했고 천신인 한웅이 인간계로 내려 인간을 창조했으며 단군은 신인이며 선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고유 선도를 주장을 했거든요. 보시면 최남선은 고유 선도가 박도라고 얘기하면서 이 박도의 중국적 발달이 신선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 김형묘 선생 같은 경우도 보면 풍요도와 선비도가 고유의 도라고 주장을 하셨고 차주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신선 사상이 우리 고유한 지형적 특색과 그런 거에 의해서 싹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도광순 같은 경우도 중국 도교는 한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신선 사상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전파됐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또 김성환 선생 같은 경우도 한국 선교는 중국 도교와 다른 발생학적 기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고유 선도 주장하셨고
영현 교수 같은 경우도 한국 고유의 선이 무교하고 양생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지로 발전을 했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안동준 교수 같은 경우에 고조선 지역의 무교 쪽 샤머니즘이 중국 도교에 큰 영향을 미친 방선도와 중국 매진신앙의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셨고, 이 방선도가 바로 사실 이제 기원전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중국 연나라 제나라에 있는 그 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선도를 방선도라고 하는데 여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도교를 일으켰던 장각의 태평도에도 보면 태평경을 의존해서 했는데 이것이 요동선인 백화가 전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임채우 같은 경우도 한국 선도가 한국에서 자생해서 발전해온 고유한 선도 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재수 교수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었고 거기에 나중에 중국 도교가 들어와서 발전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남성 성별 밑에 있는 거 불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불알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낭이라고 표현한다고.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생명이 불의 아들, 불의 알이 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양이 아니고 음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늘과 빛을 숭상 이렇게 한다 하면 이 중국적인 사유에서는 땅과 달하고 연결되는 사유를 했다는 게 대별된다는 개념에서 이 표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국하고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전후기 절 지천통 보살처럼 천을 부정하는 문화가 사실 중국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중국적 사회. 우리는 천을 계속 숭상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그 자장 스님이 말한 얘기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신라 김씨 왕족들은 잔리종족하고 연결되고 박씨 왕족도 이 동의공공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그 얘기에서 출발해는,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이게 어디 문화냐면 산동 지역에 있었던 대문구 문화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보시면 이게 다 보면 이렇게 빛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도형들이 있어요. 팔방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산이 있고 여기 태양이 뜨는 걸 그려놨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어떻게 왜 가져왔냐 하면, 지금 동이 공공족들은 이렇게 소도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숭상하면서 태양과 뱀에는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집단적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동이족들은 제가 보면 뭐냐면, 지금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공 세력들은 질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 중심을 의식하고 1월을 의식했는데, 이 동이족들은 바로 1월이 천지를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질성을 중시한 태일사상하고 연결되는 이거는 사실은 공공의 문화고, 동이들의 문화는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들도 샤먼 문화의 뿌리이기도 한데, 그 지금 우리의 그 주 신앙은 공공계통에서 나온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도교란 하나의 복합문으로서 고대 민간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신선 사상을 중역에다 두고 거기에다 도가, 영리, 음양, 참의, 점성 등의 사상과 샤머니즘을 보태고 거기에다 불교의 종교 체계와 유교 윤리 체계를 흉내내서 통합한 불로장수와 현대
복리를 기원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도교는 굉장히 민간 사상을 다 수렴해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장인선 교수가 정의한 것도 보면 도교는 노장 사상을 토대로 하고 신선 사상을 흡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신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양생술, 방술은 물론 되게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이 중국 학자인 모종감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도교만이 중국 고대 문화의 종교의 근원한 토박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토박이 종교다. 도교는 불교로부터 자연구를 흡수했지만 중국 민족의 전통적 신앙의 특징 가장 잘 표현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앞에 정정을 쓴 노신 같은 경우도 중국의 뿌리는 온전한 도교에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국 학자들은 한국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체의 민간 종교로서 전통 종교로서 가장 뿌리 깊은 사상이다 하는 게 그 관점이 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뒤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요 달조방이라고 하는 그 중국 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자신의 도교가 한국에 영향을 받았던 소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노자, 장자, 추연, 여시춘, 재수, 회남자, 점성과 의방과 자미가까지 자연과 사회된 인간의 사유의 성과물을 흡수함과 아울러서 도가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자연과 사회 인류가 합일되는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신화를 소용해서 신의 계보가 있으며 명목이 번다한 의식과 계율을 갖추었는 산천 일호성식 귀신에 대한 제사의식은 제초, 바위 형식으로, 무의 주설 의술 행위는 금주, 부록으로, 자연과학의 성과물은 단연, 방약 등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에 있었던 외래 사상이 아닌 모든 사상을 합친 것이 도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도 사실 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영향을 받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국 학자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거의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 고대의 무술적 샤머니즘적 주술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유가의 신도 제사 의일 사상, 노장 사상의 현과 진의 형이사, 불교의 법사상, 뭐 해탈, 중생제도, 교리, 의례 등을 쭉쭉 그러니까 다 합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좀 불교까지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초기 도교인 태평도하고 오두미도 단계까지는 불교가 안 들어가는데 그 위에 이제 교단 도교가 성립할 때는 불교가 많이 개입을 하죠. 의례 속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사실은 그 내용 아까 그거는 자료로 보여드린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인데 한번 쭉 이 설명을, 도교가 발생하는 과정을 기원전 3000년부터 이 중국의 사상사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기원전 3000년에서 3000년경까지는 중원 지역에서 주도한 사람들은 공공 세력하고 염제 세력이었는데,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세상을 이롭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천진 삼재가 순환하는 식의 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북쪽에 있는 황제계하고 여기 있는 공동 염제계하고 동쪽에 있는 치우계하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싸움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탕록대전이라고 하는 그 대전이거든요. 여기는 판천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들이 황하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세력이 내려와서 나중에 전욱이 황제 손자인 전욱 시대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지천통고사가 있어요. 절지천통고사가 뭐냐면 하늘을 오르내리는 신목인 사다리를 끊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전욱, 황제계인 전욱이 절지천고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늘을 숭상하는 것보다는 하늘은 보조적으로 생각하고 땅 위주의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인문정신이 대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나라 성립이 되고 우나라가 하오가 성립이 돼서 그다음에 상나라가 들어서면서 사실 상나라가 들어서면서 동이문화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동이문화가 바로 다시 천도문화인데 제가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이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 중심인 질서가 북극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주신이 있고 천지 이렇게 일월이 있는데 이 동이문화에서는 어쩌면 바로 하늘 전체를 운행하는 데는 일월이 주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관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아까 제가 그림에서 이걸 보여드린 게 이게 지금 복희 여외도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복희는 땅을 재단하고 생명을 관리하고 여외는 하늘을 관리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호를 대표하는 두 에너지가 음양으로 나는 활동을 하면서 천지를 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로 봐서 동이 쪽에는 천의 중심인 칠성신앙하고는 약간 다를 거라고 지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나라가 되면 다시 천도가 회복이 됐다가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주공의 인문정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나라가 워낙 상나라에서는 왕부터 모든 일반인들까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 점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늘 물어보고 일을 결정하는 신토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공은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를 시키고 인문을 발달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5세기 정도가 되면 도교 노장사상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또 같은 시대에 공자의 인문이 공자는 주공의 뜻을 다시 받들어서 정리해가지고 사상을 만든 게 공자의 정신인데 이렇게 나오고 이제 노자가 나오는 거죠. 노장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노장자가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노장자가 나올 때도 이분들은 과거의 천도, 신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면 노장은 이성적 사유를 하면서 그 관념적인 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부정을 하면서 철학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기원전 4세기경이 되면 제나라 위왕 선왕 시기인 요때부터 되면 취연이라는 사람이 음양오행 이론을 완성시켜요. 음양 이론을 완성시키고 이때 바로 방선도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방선도가 어디냐면 연나라 제나라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사는 그 방사들 중심으로 이제 방선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이 불사하는 신선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이 신선 삼신선 사상을 추종할 때 바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던 지인인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중국 도교가 한국 도교의 지류가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서한 중후기에 가면 황노도가 일어나요. 무슨 황제하고 노자를
그 신선으로 인정하면서 높이고 신선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황노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한 말에 가면 초기 도교가 나오고 남북조 시대가 되면 교단 도교가 성립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사조의 흐름이 있는데, 결국 보면 하나는 이렇게 천도 계통으로 사상이 발전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지도로 해서 인문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두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후한쯤 한나라쯤 되면 모든 사상이 사실은 도가적인 거 하고 유가적인 거 하고 대별되는 그런 시대 흐름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그 얘기인데, 그래서 한 시기가 되면 중국에서 도교의 모태인 황노도가 일어나요. 황노도가 일어나는데, 이 황노도는 선진식에 등장한 도가하고 방선도하고 결합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황노도가 이쪽에 방선도가 있으면 이게 가서 이게 초기 도교로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근데 이 황노도가 도가의 생각하고 방선도하고 이렇게 합쳐진 생각이 바로 서아둑에 생기는 황노도라는 거죠. 그래서 황노도는 방선도의 뿌리를 둔 신선방술, 그리고 노장에서 황노학에 이르는 도가 사상의 결합, 그리고 출연로 대표되는 명우행 사상을 합쳐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황노 사상이 성립이 돼서 200년 동안은 이 황노 사상이 중국 사상계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초기 도교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황노도가 일어나는 때, 황노도는 서한중기 이후 한나라의 황노도가를 주도한 시대사조로 중국 도교의 전조를 이뤘다. 황노도는 학도 구선을 목표로 하고 치신양성에 주력했는데, 특히 불사의 이념과 장생의 이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고, 하지만 장생과 불사의 관념은 원래 서로 다른 사상의 기원과 이념의 계보를 뿌리를 두었다. 중국에서 장생관념은 아주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불사관념은 전국 중에부터 옛나라, 전나라 연합에서 일어난 방선도에서 비로소출해졌다. 방선도 불사의 존재인 신선과 삼신산을 찾는 열풍의 기원이었다. 지금 한국의 지류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연나라하고 제나라에서 지금 방선도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신선하고 삼신산을 이렇게 삼신산에 신선을 찾아서 도를 구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신산이 보통 보면 달의 바다 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서해가 황해 바다 속에 삼신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자들이 추론이 뭐냐 하면, 이 삼신산이 사실 개념적으로는 상상의 그 지역이지만 한반도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전혀 근거는 없지 않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방선도를 하던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하고 불사를 추구하고 그러한 선인을 추구했는데, 초월적인 선인을 추구했는데, 황노도에 이르면 현세적 불멸을 전화한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원래는 영생을 하는 신선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방선도 사람들이. 그런데 황노도에 이르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아까도 말했죠, 중국 사람들은 워낙 초월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사유를 했잖아요. 그 염제부터 쭉 했잖아요. 그죠? 그게 유학과 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초월적인 사유에서 나온 그 방선도를 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신선 개념이
현세적인 거하고 합쳐져서 현실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적 사유가 반영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월적인 불멸을 추구했었는데 중국의 현실주의에 점차 현실주의에서 점차 현세적 불멸에 대한 추구로 전화를 했는데, 원래는 신적인 성격이 강했던 신선이 인간이 가까운 존재로 재인식되고 보통 사람도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관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황노도는 초월적 불멸을 추구했던 동방의 샤머니즘과 현세적 이상을 추구한 중국 문화 이종교배로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동방의 샤머니즘을 의식하는 게 지금 학자들 보면 대부분 동의를 의식하고 얘기를 해요. 동의를 의식하고 얘기하는데, 이 황노학이 발전할 때쯤 되면 원래 노자와 황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인간이었는데, 황노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무학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다가 황노도로 오면 이 사람들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신선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 도교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황제를 제일 선인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문명사로 쭉 흐름으로 보면 원래는 공공이나 영재 쪽이 사실 샤머니 문화의, 천도 문화의 그 핵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 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축출해서 밀어내고 자기들이 여기 앉았었잖아요. 그런 황제를 사실 신선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나 전욱이나 고시는 인문 위주의 의식을 가졌던 사람, 지도이죠. 그리고 황제가 등선했던 전설이 전국 중엽 이전에 이미 보이는데, 노자도 양세계 등에서 수백 살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방선도가 생기는 게 기원전 4세기경인데요. 이때가 바로 사실은 전국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소국들이, 제후국들이 서로가 전쟁이 심하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니까 이때 신선을 추구하는 방선도가 생기는데, 고대 중국에서 영생불멸 관념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초월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인데, 대신 초월적인 세계가 아닌 현세에서 이상적인 삶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현실주의가 발달했고, 이런 현세적 시각에서 불사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중국적 현실주의에서 볼 때 기원전 4세기에 출현한 방선도는 매우 이례적인 사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는 초월적인 의식이 사회에서 이렇게 잘 수용되지 않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방선도가 기원전 4세기에 출현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선도를 수행하던 방사들은 동의의 무교 전통을 계승했을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사는 동의의 무교 전통을 계승한 집단이고, 이들은 무교의 기품이 특히 노후했던 중국 동부 해안의 고대 동이 지역에서 대거 등장해가지고 확장됐는데, 그 중국 동부 해안은 전국 중후기부터 삼신산에 대한 설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신선사상이 발화하는 곳으로, 신선사상의 유포 역시 방사들이 주도했고, 방사는 신에 대한
제사 및 천문 점성뿐만 아니라 신선방술에도 투여했고 서한 후기 이후에는 황노도의 성립을 주도하게 되었다. 황노도는 곧 도교 전신으로 동일한 동한말 이후에 방사의 직능이 도사로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교 관점에서 보면 방사가 중요하고, 이 방사는 연나라 제나라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사유책에 추구한 것이 동의의 고대 사유를 추구했는데, 이게 지금 요 당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던 지인님들의 의식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발의 바다 속에 삼신산에 있고 그 삼신산에 가면 선인들이 살고 그 선인들을 만나서 도를 구하고 무영상불사를 구한다, 이런 개념들을 유포하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 방사들이. 이 방사들은 누구냐 하면 현세를 떠난 피세 이상향 불멸의 신인들이 노리는 초월적 세계관념을 처음으로 중국에 도입한 사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처음은 아니겠죠. 물론 중국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방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부쩍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초월적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신선사상이라는 거죠. 당시 방사들이 사용한 불사의 방술들은 중국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기울여내는 삼신산에 가서 신선을 만나거나 또는 신선을 불러들여 신탁을 받아서 불사의 비결을 얻어서 선인의 경지에 합류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방사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신선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삼신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신선을 만나서 신탁을 받아서, 그죠? 만나서 신탁을 받아서 불사의 비결을 얻어서 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연나라 제나라의 왕들부터 해가지고 진시황 한무제까지 신선을 찾으러 간 거예요. 삼신산에. 삼신산에 신선을 만나야지 신선한테 그 신선이 되는 비결이나 그들한테 신탁을 받아서 불사의 비결을 얻어서 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때까지는 초기에는 스스로 내단학이나 외단학을 공부해가지고 다른 수련회에서 공부해가지고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그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방사를 우리로 하면 박수무당할 때 박수를 음으로 적은 게 방사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초기 도교 경전인 태평경에 따르면 방사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방은 크게 반듯하고 바르다, 대방정야하고 뜻이고 사는 굳건한 뜻을 지닌 한결같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방사는 크게 반듯하고 바른 선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방외지사다 그래가지고 방사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문맥에서 방선도는 크게 바르고 반듯하고 바른 신선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우리 지금 선인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써기 전에 쓴 선자가 뭐냐면 이렇게 춤출선자거든요. 춤출선, 그러니까 춤출선자를 가지고 선인을 해서는 나중에 산에 사는 사람으로 선인으로 바뀐 거예요. 선이 신명의 춤을 추며 하늘로 오르는 샤먼에서 유래했음을 상기한다면 방선도는 곧 세속화, 무속과 차원이 다른 샤머니즘의 정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야 되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군 시대에는 단군을 비롯한 상위 재정일지 수장들은 바로 이렇게 샤머니즘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속적이고 인문적인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의 위치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니까 무당들이 시골에 잡무당, 쉽게 말해서 잡무당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때 방선도가 들어왔는데 방선도에 추구하는 선인은 그렇게 속된 무당들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영적으로 수승한 신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방사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는 다르게 말하면 무당이었다는 소리예요. 방선도의 방사는 무당이었다는 소리인데, 방선도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형해소화하고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게 이 사람들의 주 일이었는데, 형해소화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육신을 무력화하고 영혼만 나가는 그런 술법을 썼다, 그런 소리예요. 형해소화라는 게. 근데 불사를 추구한 방선도의 핵심 사상이 몸에서 혼백이 떠나는 죽음의 기술이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형해소화라는 말이 실제로 시해선처럼, 시해선은 아실 거예요. 시해선은 뭐냐면 신선도를 닦은 사람이 죽을 때 실제로 육신이 죽어요. 죽으면 육신은 놔두고 영혼만 살아서 빠져나간다는 게 시해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해선 개념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방사들이 주로 하던 형해소화하고 귀신을 섬긴다는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저게 뭐냐 하면 무당들이 엑스타시 상태에서 혼이 나가는 것을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엑스타시 상태에서 혼이 나가는 것을 표현을 저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의 세계에 가서 접신을 하고 세상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방사였다, 이렇게. 요거는 문장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사기인가 어디 남아 있는데, 이거로 봤을 때 결국은 방사는 무당과였을 거라는 거예요. 뛰어난 무당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도 사실은 샤먼 무였을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당연히 신선은 무였거든요. 단군도 무였잖아요. 근데 이 단군이 실제로 우리로 하면 다 신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출선은 신명의 춤을 추는 모습을 상기시키는데, 청나라 사람 단옥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설문을 주석하면서, 선자를 주석하면서 소매를 펄럭여 춤추며 날아오른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복을 입고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신선을 샤먼과 관련해서 보이는 시각은 오늘날 국제학계 통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선이 원래는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먼이. 이게 뭐냐면 춤출 무자의 갑골문이에요. 왜냐하면 손에다 뭔가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지금 중여 같은 데도 보면 이게 무당들이 이렇게 춤을 이런 식으로 추거든요. 근데 신선의 핵심적 이미지 두 가지하고 샤먼의 권능하고 부합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신선의 핵심적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선은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죽지 않고 장생불사한다는 거죠.
신선 하늘 나는 사람으로 지상과 천상을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권능을 지닌다. 이런 우주 여행의 자질이고 신령한 샤먼의 자질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돼. 지금 시베리아 샤먼은 사실은 샤먼에서 자기에게서 혼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나가서 천상을 왔다 갔다 하고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영계 혼령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신선이 하늘을 나는 이런 특징하고 샤먼이 영원히 하늘을 나는 자질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산해경에 보면 무당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샤먼들이 보면 대부분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약을 관리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무팽, 무적, 무양 등의 신무들은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불로철 관자 분별을 하는 이런 전설적인 샤먼에서 신선의 원형을 찾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생불사하는 거하고 샤먼들이 불로장생약을 관리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신선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샤먼의 두 가지 큰 특징하고 겹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선도가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일어나면 중국에서 삼신산 찾기 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황제나 그 제후들이 그 방사들을 시켜가지고 삼신산을 찾아가서 신선을 만나거나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방선도가 일어나서부터인데, 이제 군주들이 발해로 탐사들을 띄워서 삼신을 찾았던 종교적 근원이 고조선의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김성환 교수 같은 경우에 주장을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옆나라 제나라에서 바닷속에 삼신산이 있고 거기에 신선이 있고 불사역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반도에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방선과 상순자 해상 탐사는 중원에서 세력의 길로 접어든 샤머니즘의 동력을 외부 세계에서 구하려던 동이 유민들의 새로운 무색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시도는 고조선 등의 동방 세력들이 융성한 샤머니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에서 주나라가 되면 그렇잖아요. 인문 정신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모시는 신도가 문화적으로 부정이 되니까 무당들의 권위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세기이 돼서 도교하고 유가가 나오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발전하면서 또 무들은 다시 또 힘을 잃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방선도가 일어나는 배경이 동시대의 한반도에서는 바로 천도인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조선 문화는 계속 샤먼적 문화, 무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선방 삼순의 열풍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요. 기원전 4세기 무렵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일어난 신선방수의 열풍은 삼신산에 대한 동경과 함께 나타나는데, 삼신산에 대한 동경은 제나라 위왕 때부터 시작돼서 연나라, 제나라 군주들이 삼신을 해서 탐사에 열중했고, 이 열풍이 진시황 때 제일 보조됐고, 우리도 잘 아는 뭐 서곡 같은 얘기, 서실 같은 얘기, 동남도녀 3,000명을 가지고 보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종이라고 하는 방사도 보내고, 굉장히 여러 방사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무제까지 유지가 되다가 한무제 이후 사라져요. 한무제가 지나고 나면 삼신산 열풍이 사라지는데,
사실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사람들이 한문제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공간에서는 이쪽 완주 한반도, 일본 이런 데 대한 지리적 관념이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문제 정도 되면 우리가 한성까지도 해서 한반도까지도 일부까지도 점령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삼신산과 신사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기 봉선서에 보면 삼신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보면 제나라 위왕 상왕 그리고 연나라 소왕 때부터 사람들을 발해로 파견해서 봉내, 방장, 영주를 찾았는데 이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서 멀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근심스럽게도 그곳에 이를만 하면 바람이 일어 배를 밀어냈다. 일찍이 삼신산에 도달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뭇 성인들과 불사약이 모두 거기에 있었으며 그곳의 사물과 짐승들은 모두 희고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 같은데 가까이 도달해 보면 삼신산이 오히려 물 아래 잠겨 있는 듯하고 그곳에 이를만 하면 돌풍이 일어나서 배를 밀어내고 끝내 이르지 못했다. 세상의 군주 치고 이를 동경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두 가지 기록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열저 탕문 편에도 삼신산이 나오는데 아까 사기에는 별로 안 멀다고 했는데 탕문 편에 보면 동쪽으로 몇 억만리 가야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삼신산이 이제 가상이라고 지금 하는 건데 몇 억만리가 되는지 모를 바다 보면 거대한 물의 계곡인 기허가 있는데 지상의 모든 강물과 하늘의 은하수까지 남김없이 그리로 보여들지만 그곳의 물의 양은 줄감이 없다. 이 바다에 본래 5개의 신산이 있었으며 하늘이 명한 15마리 거북이 6만 년 만에 3교대로 떠받쳤는데 산에서 무수한 신선과 성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 오르내리면서 불로 불사하는 과실을 자랐고 용백국의 거인이 6마리 거북을 잡아먹은 다음에는 2개의 산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삼신산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화적 구조로 보면 한반도하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샤머니즘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 삼신산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 학자들은 해상 신기류 그러니까 신기루 현상을 가지고 삼신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동반도 연안에서 관찰되는 해상 신기루 현상에서 기원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삼신산은 대부분 뭐냐면 원초적 바다의 원초적 우주산을 상징한다고 이제 학자들이 대충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제가 보면 사실 우리 삼신산은 그 삼조고 얘기할 때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삼위태백을 가지고 삼신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방사들의 이상향인 삼신산은 한반도 중남부의 진인들의 선도 공동체를 의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데 중국 학자인 진인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사들의 논의는 모두 연나라 제나라에서 나왔는데 모두 연해 지역으로 당연히 일찍부터 해상 교류가 있었으며 외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잘 증명하기 쉽지 않다 했는데 결국 연나라 제나라에서 이 방사들이 활동했는데 이들은 결국은 해상 교류에 의해 가지고 삼신산 개념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론하는데 그 대상이 어쩌면
이 한반도 남부 중남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남부라고 하는 게 이게 제 문장이에요. 당시 진인들이 서국을 이루고 선인들이 재정일치 공동체를 이끌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인 군장들과 관련한 소문들이 방선도를 하는 방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학자들은 대부분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금 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렇게 쓰냐 하면 기원전 4세기경에서 3세기, 2세기 이럴 때는 한반도 중남부에는 고조선하고 상관없는 진인들의 공동체였고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진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진국 사람들이 나중에 진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군왕검 사이의 직계 문화 후계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일치 샤먼 문화가 바로 선도 문화의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연나라 사람들한테 방사들한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해상으로 이쪽 한반도 중남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것들이 해상 교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학자들이 써놓은 거예요. 방선도의 뿌리는 샤머니즘에 있고 신선의 원형을 신령한 샤먼에도 찾을 수 있는데 방선도가 일어난 전국 중엽에 중국의 샤머니즘은 세락한 무속의 주소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 반면 당시 만주와 한반도에 자리했던 조선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융성한 샤머니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문헌에 부족하지만 삼신함사가 한창이던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사이에 제작된 청동 무구들이 요령과 한반도에서 대량 출토되고 조선의 화려한 무풍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김성환 교수의 문장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기원전 4세기경에 연나라 제나라 지역에서 방사들에 의한 방선도가 일어난 게 자기들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게 샤머니즘이 상당히 쇠락한 무속으로 전락된 상태에서 샤머니즘의 원형이 살아있고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가 바로 고조선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조선 지역에 살아있는 이 샤먼 문화를 선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방사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고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고조선이 아니고 제가 보면 한반도 중남부의 진인들의 문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기원전 4세기경에 단군왕검 사회가 있었고 그죠? 이것이 기원전 13세기경에 은나라 무정 때 붕괴되면서 요동반도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화가 이렇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인데 기원전 4세기경이면 어떤 문제냐 하면 기원전 4세기경이면 우리가 흔히 전국시대의 고조선은 여기에 있는 단계예요. 이쪽에 기원전 전국시대 고조선이 여기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뭐로 봐야 되냐면 이 진인들 문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군왕검 사이의 문화를 재정일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마이너스 4세기경에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도의 뿌리고 선도의 고유 선도의 핵심 사상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거에 영향을 연나라 제나라의 방사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황로도가 되고 황로도에서 초기 도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교가 발전하는데 성립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문화를
독립적으로 보니까 지금 잘 이해들이 안 됐는데, 보세요. 지금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 전국 시대에는, 그죠? 중국 쪽에서는 무술이 완전히 속적인 그 풍습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재정일치 무당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그죠? 공동체 리더로서 중심에서 활동하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원형이 기원전 4세기경에 한반도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쪽에는 이미 다 그 송무로 전락하고 있었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무술 도구인데, 이 탈주점 같은 거나 이 다녀세명경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기원전 4세기경에 제작된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이걸 복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 다녀세명경이 무슨 소리냐 하면, 기원전 4세기경의 한반도에서는 선도 문화가, 신선 문화가, 그죠? 엄청나게 그 중심 문화로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동거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4세기경에 몇 나라 제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은 인문 정신과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선도의 문화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쪽 한반도 중남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충남 덕산 예산 화순 대곡리에서 나오거든요. 충청도하고 전라북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충청도 지역 공동체를 리드하던 사람들은 다 재정일치 상태의 무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사실 단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이하고 공공의 문화로 천도가 발생을 했다 해도, 이쪽이 나중에 황제를 중심으로 한족들에게 이 사람들이 대체로 밀려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 선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럼 기원전 4세기경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이런 제례용품을 만들던 이 사람들이 바로 선도의 그 종주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식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제나라 연나라 방사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신선사상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선사상이 도교하고 합쳐져 가지고 황로도가 되고, 황로도가 초기 도교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도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류라고 할 때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선사상이나 신선개념 이런 것들은 중국 자체보다는, 중국에서 소멸됐는데 이쪽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한반도 진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도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교가 성립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지류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한반도로 다 미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도 중국 자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무의 문화가, 동이의 문화가 상나라에서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주나라에서 꺾어졌다가 나중에는 공자하고 노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철학화된 도가의 생각하고 신선사상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핵심이 도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가가 발생하는 데나 신선사상이 발생하는 데나 모든 것의 근거는 사실은 공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가 우리 순수한 선도의 지류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기원전 4세기경에 한반도 중부에는 진인의 선도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죠? 충청도에 있었던 진인들의 이 문화가 그대로 진한의 문화로 바뀌거든요. 초기 막시들의 문화로. 그렇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진한 문화, 신라의 문화에 그대로 전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인용을 했었죠. 양명합 때 이종기가 수산집에서 말하기를 노장의 도가 신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부터 소지원까지 신라의 이는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 쓰여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도교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방선도하고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기원전 4세기경의 진국 단계에서, 그죠? 아까 이런 재정일치 샤먼들의 무구를 만드는 이런 단계의 정신이 충청도하고 전라북도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그대로 여기서 진국이 형성이 됐다가 이 진국의 수장층이 그대로 진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방선도한테 영향을 미친 신선도가, 신토가, 선도가 그대로 신라로도 돌았고, 그것이 중국에서 방선도로 영향을 미쳐서 도가하고 합쳐서 황노도가 되고 그게 초기 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 흐름의 문맥에서 보면 결국은 선도는 우리가 종주국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방선도가 이때 영향을 받았던 도가 쪽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합쳐져도 이걸 다 합쳐줘도 중국의 도교가 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천도, 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쉬었다.